자, 이제 삼각함수 활용 들어가는데 사실은 여기는 무척이나 쉬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줄 거야. 오케이? 근데 개념도 들으면 다 아는 거야. 근데 문제만 풀면 못 풀어. 그거는 이제 기하학에 대한 문제를 푸는 법을 모르는 거야. 알았니? 그 원칙을 좀 세워줄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은 이제 목표가 뭐냐면 도형이에요. 목표는 뭐다? 도형. 그러면 그림을 보라는 얘기지 공식을 위해서 풀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도형을 봐야 그것에 맞는 설정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도형은 세상에 뭐가 있어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점을 연결하는 방법인데 하나는 직선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곡선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직선 하면 우리는 알아야 될 도형은 무조건 삼각형밖에 없는 거야. 직선은 뭐다? 삼각형. 곡선이에요 하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돼? 원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풀어볼 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에서 원이 존재하는가 원이 없는가로 갈라지는 거야. 그럼 원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원과 그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B, C. 그래서 여기가 스몰 a, 그 다음에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c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은 반드시 원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반지름이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식은 딱 하나예요. 바로 사인 법칙. 한 각과 맞은편의 길이를 알면 뭐 할 수 있다? 아,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는 식은 뭐냐? 딱 하나. 사인 a분의 a가 2r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사인 a분의 a는 2r.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각도가 몇 개? 그러면 하나. 그러면 길이도 몇 개? 하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반지름 존재한다. 이 세 개의 관계성을 묻는 게 목적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통과해서 심화가 나온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원주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가 되면 항상 명심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사인 법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려. 그치? 그때는 머릿속에 팍 들어와야 될 게 뭐냐면 원주가 성질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원주각이 뭐야? 원의 중심에서 연결했을 때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각도는 뭐가 나온다? 바로 2분의 세타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점만, 이 부채꼴의 양 끝점만 고정해 줄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것도 어때? 하면은 이 각도도 똑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굳이 내가 이걸 줄 필요가 있겠어? 하고 쓱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요 안에 부채꼴 싹 지워버려요.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점이 고정된 거 아니었어?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뭘 준다? 이렇게 한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 두 개를 줍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한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 두 개. 한 변을 공유하는 내접 삼각형 두 개를 준다.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각도와 이 각도 어떻게 돼요?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현재 이렇게 나오는 과정 잊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각함수 하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각도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각도를 상대방이 감출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원주각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심화를 설명해 준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만약에 문제 중에서 혹시라도 두 개의 선분이 평행하다. 이렇게 도형 문제에서 진짜 끝판왕으로 어렵게 낼게 하면은 나오는 게 두 개의 선분이 평행하다는 단어를 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and 또 하나가 뭐냐면 닮은 빅을 준다. 현재 내분점. 평행과 내분점이 같이 나옵니다. 그럼 평행하고 내분점이 나오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첫 번째 바로 뭐냐면 동위각 구하기가 되는 거야. 동위각 구하기.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뭐 한다? 각도를 감출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설정 주냐면 이렇게 한 선분이 있는데 얘랑 얘가 평행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행해.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한 직선이 쑥 하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 놓고는 나타내는 게 여기가 세타야 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근데 실제로 요거로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쩌라는 얘기냐면 이 각도를 확장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거와 요거 평행하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세타면 여기도 뭐가 돼요? 세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도를 확장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는 수학원에서 이 삼각함수 활용해서 잘 나오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과다, 선택 미적으로 하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함수 극한에서 전부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과 학생들이면 현재 지금 배워서 수학원에서도 써먹으셔야 되고 삼각함수 극한에도 써먹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이 각도에 대한 확장을 나타내는 게 가장 심각하게 되는 게 바로 선택 미적에 있는 삼각함수 극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절대 까먹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줄 때 뭘 주냐면 닮은 비를 줘요. 현재 쉽게 말하면 닮은 비라는 거 내분점을 주는데 이 내분점의 의미는 뭐야 하면은 바로 요거와 합쳐서 닮은 비를 만드는 거야. 그렇지 않는 이상 M 대 N 이런 말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주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현재 한 점을 잡아서 이게 M 대 N이야 라고 설명해 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M 대 N이 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이거 선분을 살짝 연결해 주면 이거 뭐 해야 돼요? 이 도형과 이 큰 도형은 무슨 관계야? 닮은 비가 될 거야 라고 암시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꼭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할 때 같이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이 나왔을 때, 뭐 이거는 원이 없어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같이 심화하는 길에 같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첫 번째 원이 있으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뭐다? 사인 법칙. 두 번째는 뭐다? 원주와 성질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이 없어요. 원이 없으면 누구만 등장해 하면 삼각형만 나옵니다. 삼각형만 나와요. 그럼 머리를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상대방이 줄 때 우리가 써야 되는 법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원이 없네. 그럼 내가 써야 될 건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길이가 두 개고요. 각도가 한 개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각도가 두 개. 길이가 두 개고 각도가 두 개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면 현재 A, B, C,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관계는 사인 a분의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인 b분의 b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또한 이걸 확장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뭐다? 비율가. 이거는 하나의 비례식이다 잊지 마셔야 돼요. 비례식.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인 a 대 사인 b는 몇 대면 a 대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은편 길이의 비율이 몇 대면 a 대 b다 라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정리해서 k로 놓고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알았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비율값, 비례식이니까 이건 비율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상대방의 문제를 풀 때 현재 조건문과 구하는 값을 합쳐서 길이가 두 개, 각도가 두 개. 떨어지면 무조건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두 개와 각도 하나 줄 테니까 나머지 사인 b값 가져와. 아니면 각도 두 개와 길이 하나 줄 테니까 나머지 길이 하나 가져와. 이럴 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코사인 법칙은 뭐냐? 코사인 법칙. 이것은 길이가 몇 개냐? 그러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개고 각도는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도는 한 개. 그러면 이 설정에 따라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뭘 주지? 라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 두 개의 법칙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글씨를 외는 게 아니고 이 설정을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같으면은 나는 이 b제곱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b제곱이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되겠어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n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곱셈 공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뭐다? b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던져주는 핵심이 뭔데? 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길이가 몇 개? 3개. 각도는 몇 개? 하나의 관계성이 되는 거예요. 사인 법칙은 뭐다? 길이 2, 각도 2. 사인 법, 그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길이가 몇 개? 3개, 각도 하나. 다르죠? 예, 그래서 글씨를 외지 말고 설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별책으로 마지막이에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야? 이게 되는 거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야?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는 첫 번째, 수직이 있습니까? 수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수직이 있어.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밑변 곱하기 높이야.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A. 그리고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직을 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수직이 있다는 것은 따로 너한테 각도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수직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추가하는 각도는, 추가적인 각도는 없다. 다시 말하면 그냥 각도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수직을 제외하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수직이 없어. 수직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상대방은 반드시 나한테 각도를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양변과 띠인각을 주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때는 S는 뭐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아시면 기하학은 다 끝난 겁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 도형 문제 풀겠다. 첫 번째, 나는 현재 수학 1에 있는 삼각함수, 이 활용에 대한 도형 문제 풀겠다. 라고 하거나, 난 선택 미적인데 수열의 극한이나 삼각함수 극한에 도형 문제 풀겠다. 그럼 이것만 아시면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다 했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려. 그쵸? 그거는 도형을 볼 줄을 몰라서 그래요. 자,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해 줄 테니까 지워도 되겠죠? 현장 학생들은 빠르게 사진 한번 찍어 주시고. 인터넷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걸까? 나 이거 다 아는데 왜 문제 풀 때 되면 저는 새가슴이 되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하학에 대한 도형 문제 푸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식정리가 아니라는 걸 문제 꼭 기억하세요. 기하학 문제 풀이법. 만약에 내가 선택 과목이 나 미적도 아니고 확동도 아니야. 나는 기하를 선택 과목 할 거야. 하시면 이 방법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수로 감사할 때도 설명했었지만 여기서 도형을 줄 수도 있고 도형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여기서 뭐가 깔려요? 배경이 깔려요. 여기서 배경이 깔린다. 그리고 상대방이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조건문이고요. 여기는 구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될 것은 뭐냐? 첫 번째, 문제를 쭉 일단 배경을 읽어봐야겠죠. 그럼 배경에 뭐가 나온다? 수치 5와 성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길이가 얼마고 각도가 얼마고 누구 평행하고 이런 옵션이 떠요. 알았니? 그럼 이건 뭐야? 도형이구나. 그럼 빨리 보세요. 그럼 밑에 뭐가 있다? 그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본다. 그림이 없습니까? 그림이 없는데 하면 그림을 그리세요. 저번 시간에 했지만 좌표, 축, 도형, 함수, 뜨면 무조건 그리라고 했어요. 좌표,
축, 도형. 그렇죠? 삼각함수. 그 다음에 함수. 그러면 이건 무조건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림을 그렸습니까? 예. 그러면 그 그림에다가 수치오와 성질을 입력해 주세요. 일단 이래야 그림에 대한 윤곽이 보입니다. 아, 이게 어떤 그림이고 이제 앙상한 뼈다구에다가 살을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데 지수로그 함수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조건문을 정리해서 식을 만들라 했죠. 그러면 구하는 값이 뭐라고 했어요? 목적성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 풀 때는 조건문 정리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도형 문제는 여기서는 도형에서는 조건문을 정리하다 보면 식이 퍼져버립니다. 식이 하나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식이 쫙쫙 이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용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럼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위축되는 거거든.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구하는 값을 정리하십시오. 구하는 값 최적화 정리한다. 이게 최우선으로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의 목적성을 얘가 제시해 줍니다. 이 조건문을 정리하면 얘가 나오겠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값이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는 게 조건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조건문 최적화 정리. 아시겠죠? 그리고 조건문을 정리할 때도 되게 내용이 복잡하잖아. 그럼 이 복잡한 걸 어디다 맞춰야 돼? 구하는 값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하학 문제는 지금 보는 현재 삼각함수 활용, 선택 미적에 대한 수의 극한, 선택 미적에 관련된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문제까지 싹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2번이 빠진 거예요. 이 2번이 구하는 값이 먼저 오는 거지 절대 조건문이 먼저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하고 어가 하늘과 땅 차이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후 바로 연결해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